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정책 2차 상생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물론 공식 명칭은 2차 민생회복지원금 혹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었지만 편의상 상생지원금으로 불렸죠. 단순히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하는 질문을 넘어 이 정책이 왜 시행되었고 어떤 경제적 효과를 노렸으며 실제 효과는 어떠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경제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소비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렸죠. 이에 정부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고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러 재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1차 지급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단기간에 소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재정 건전성 논란과 함께 지원금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까지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였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2차 지원금의 핵심은 바로 선별 지원입니다. 1차와 달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하여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정확히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 기준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상생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였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죠. 지급 대상 기준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원대, 4인 가구는 30만원대 등 구체적인 기준표가 제시되었죠.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원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합산하면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셈이죠. 이는 1차 지원금에서 지급받지 못한 가구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90%라는 선별 기준이 있었기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액 금융소득자,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정책 자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시키겠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2차 상생지원금은 모두에게가 아닌 꼭 필요한 곳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재정 정책의 한 형태였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나? 지급 방식과 유효기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2차 상생지원금은 이러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청 및 지급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했습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했죠. 주민센터나 제휴은행 창구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초기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1차 지원금 당시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책적 학습의 결과였습니다. 지원금은 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대기업보다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원금에는 사용기한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저축되지 않고 곧바로 소비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부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편의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상생지원금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과연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을까요? 여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지원금은 지급 시점을 전후하여 소비를 상당 부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비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죠. 지급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의류, 외식,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며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선별 지원 방식은 1차 지원금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했습니다. 재정 자원을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집중함으로써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득 하위 90%라는 기준이 현실의 복잡한 가계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일부 소비는 지원금이 없었어도 어차피 발생했을 소비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처가 제한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결론적으로 2차 상생지원금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이었으며, 단기적인 소비 진작과 경제적 형평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완벽할 수는 없으며, 그 한계점은 향후 유사한 정책을 설계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생지원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